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나면은 바로 설 연휴군요.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휴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포근합니다. 영상 1도, 낮 최고 11도. 고양시 창릉동에 오늘 예보된 기온입니다. 흐린 후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월요일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귀성길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김건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이종호 씨는 시경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밤에 또 글을 남겼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이 바뀔 줄 알았지? 이러면서 또 그런 오해의 못을 받기 위해서 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이미 엄격하고 양도세 완화 등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주택을 유지한 사람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되물었습니다. 또 금융도 행정처럼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서울 임대사업자 보유 임대 아파트의 15%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등록 임대주택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서울 임대 아파트는 56,717호였고 강남 3구에만 8,390호가 분포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 기간 종료로 올해 매각 가능한 물량이 서울에서 2만 5천 호를 넘고 강남 3구에서도 4,386호에 달합니다. 다만 집값 상승 기대와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실제 매물 출회 규모는 불확실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과정에서 막후 기획설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최근 20일 사이에 약 2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통계 분석 결과 뉴스공장 구독자는 231만 명에서 229만 명으로 줄었고 합당 논의 중단 발표와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옹호 논란 이후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김어준 씨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공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의 영향력이 약화될지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TV도 한 수백 명 빠졌어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연대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6.3 지방선거연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귀책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목표로 전국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한 온도차와 추진준비위 권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합당이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길을 틀려는 모양이군요. 네, 여지를 준 정청래 대표 정말 이렇게 정치력이 바닥이었는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여러 정부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국 법인이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온라인 참관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불법 파견 퇴출 프로그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쿠팡 측이 줌 참관을 요청했지만 거절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 국세청, 공정위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미국 의회 소환장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내법상 외국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데다 한국 법인 조사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사에 압박을 주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저 인간들이 한국에서 장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 법 왜곡죄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3대 사법 개혁안이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충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순기 끝에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재판소원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듭된 소송에 국민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3심에서 재판을 끝내지 않는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위헌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일반인으로서도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점,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부분도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는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코스피 종가 5,522.27, 3.13%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코스피 5,000 시대를 연대 이어 5,500선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내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출하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 매수해 삼성전자는 어느새 18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88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반도체주를 필두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금융, 증권 등 업계 전반으로도 온기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피의자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지지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기자증을 걸고 나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전 씨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조 원 비자금 은닉설 등을 퍼뜨려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이 대통령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발언해 협박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전 씨에게 비자금 은닉설의 근거를 물었더니 외신이라며 NMPTV라는 매체를 언급했습니다. NMP는 미국의 극우 음모론 유튜브 채널. 예정됐던 개의 시간보다 40분 넘게 지연된 어젯밤 10시 10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민주당 주도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던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소위에 불출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부당한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안 소위를 하루 이틀 좀 미루자고는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세계 권력의 행정통합 법안 심의를 다 완결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